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을 내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만들어진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으로 안 바뀌고 남은 거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트란스 메초니에이션이 됩니다. 메초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타민 B9하고 12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치주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생명하고 관련되는 동맥경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논문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5에서 15 마이크로몰이 정상 수치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10 이하가 좋겠다.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은 7 이하가 되면 좋겠다. 7 이하로 만드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0 이하로 만드는 건 그 환자한테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의 환자는 10 이하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제 몸은 8 이하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은 하이 호모시스테인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과적인 치료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있는데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혹시 걔가 준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상 바이디렉셔널 크로스토크를 얘기한다면 혹시 입안을 열심히 치료하면 없어지거나 줄지 않을까 하는 반대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비수술적 치주 치료를 한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처럼 떨어지진 않지만 떨어지는 건 맞더라. 그러니까 이 치료도 보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거보다 한 번 나가서 얘를 떨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숙제가 우리한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라든지 아니면 균이라든지 사이토카인이지 이런 얘기를 3개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TNF 알파하고 인터루킨 1 베타하고 6하고 8 같은 프로인플라모터리 사이토카인이 결국은 메치온이나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의 대사에 관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서 좀 많이 보려고 그랬는데 기초를 많이 못 찾았어요. 근데 논문에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릭 엑시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하고 9에 대한 얘기, 6에 대한 얘기. 그래서 6하고 9하고 12를 환자에게 복용시키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수치를 낮춰주게 되니까 결국은 장에서 그게 낮음으로 인해서 치주 질환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전이 있다 하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논문을 계속 보니까 뼈가 녹는 거,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페리오돈타이티스, 뼈가 녹는 거에도 이 호모시스테인이 같은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요거까지는 제가 공부를 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뼈 녹음이나 뼈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간하고 입안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공부하기 전까지 간 환자가 오면 내과에 의뢰하고 내과 선생님이 하랜다고 끝났죠. 조금 방법을 달리하자. 간이 나쁘니까 이게 원인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입안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치료받는 환자가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간부전으로 사실은 복수가 빵빵 차서 응급실 찾아가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한테 임플란트를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성 간질환을 제외한 경우에 비알코올성 간질환 중에 구강내하고 관련돼서 생긴 증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린 좀 무관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욱더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다. 자세한 이론은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오랄 프로바이오틱스, 것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런데 구강은 우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장을 갖고 얘기하는데 치과 의사가 이거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거는 약 치료가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관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치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좀 이따 슬라이드 나오는데 히포크라테스가 그 옛날 히랍에서 선서를 할 때
우리 하는 그 선서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똥은행도 굉장히 활성화가 한국에 많이 돼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채취해서 개를 배양해 가지고 그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다시 환자의 장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2년 전에 미국에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도 이 은행에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가 캡슐로 나와서 환자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도미노의 첫 번째 구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담당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장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하자. 자, 입안하고 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입안하고 장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기관은 신체로 보면 외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꾹 열려 있잖아요. 외부입니다. 그 외부에 있는 균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리키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리키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키것이 일어날 때 1번, 2번, 3번, 4번 돼서 4번이 가면 저렇게 틈이 많아져서 장 누수가 생겼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입안에도 똑같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2019년에 일본 선생님들이 발표한 건데 입안에 우리 슐쿠스소개가 저 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리키것을 제가 처음에 이런 거 쓰면 좋겠다 하고 이름 썼을 때 리키것 찾으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개념이 딱 그 개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눌린이라는 게 밀가루 많이 먹고 그러면 장 있는데 타이트 정션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이런 균들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고기가 타이트해져 건강해져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동물 실험한 거예요. 요 아래측에 보면 이쪽에 PBS 있는 게 누수가 생긴 거고요. 요거는 프로바이오틱스 먹고서 좋아진 겁니다. 장이 바뀐 거예요, 동물. 그럼 우리 입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션화 레피셀리움 있는 안쪽에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이트 정션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C하고 D를 비교하시면 D에 클라우딘이라는 타이트 정션을 일으키는 프로테인이 얇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입 안에서.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연구에서 나온 게 우리가 먹고 있는 루테리라든지 우리가 먹고 있는 프로락산이든지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이런 논문이 없어요. 제가 무지 많이 찾아봤어요. 오랄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있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논문을 이제 제가 발견했는데요. 락토바실라스 가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자 선생님들 관심 있거나 저런 배가 나온 사람은 관심 있어요. 테레비를 탁 키면 테레비에 선전이 나요. 락토바실라스 가젤이 그래서 LG BN17.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내장의 지방을 빼주는 프로바이오틱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레비 켜서 프로바이오틱스 선전하고 있으면 되게 그겁니다. 근데 이 가젤이가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제 그냥 결과를 보면 위에는 대조군이고 아래는 이당류하고 포피로마우스 진지발리스를 넣었더니 뼈 흡수가 저렇게 유관적으로도 왔어요. 아래는 가젤이 2055라는 거랑 넣었어요. 그랬더니 흡수가 위에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조직학적으로 봤더니 대조군인 경우에 저렇게 말짱한데 A 두 번째 있는 거에 보면 이당류하고 넣었는데 파켓이 파괴돼서 없어진 게 보이시죠? 이게 원래 돼야 되는데 여기 왔었네요 지금. 맞추기가 힘들어서 여기가 파괴됐잖아요. 근데 요게 가젤이 투여한 다음에 다시 치유된 겁니다. 근데 얘는 입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튜베이션 시켜서 지한테 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젤이를 먹으면 잇몸 있는 데가 좋아질 수 있는 근거를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도 가젤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다. 그래서 장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누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전부 크레어럽이라는 미국에서 수입된 겁니다.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거를 치과에 맞게 데이터를 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기 전에 먼저 얘를 썼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게, 제가 장 검사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썼는데요, 먹고 난 환자들의 80% 정도가 만족합니다. 정말로 80%가 만족합니다. 뭔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눠서 씁니다. 이건 12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설명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7개가 락토바실라스 종류로 쭉 되어 있고요. 1개가 스트랩토코커스고요. 4개가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락토바실라스는 대개 소장에 서식하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7개, 4개니까 락토바실라스 7개면 거기가 더 많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미생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대장에 많습니다. 왜? 대장이 끝이니까요.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세균이 많아지면 그거 보고 대장 세균 과증식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소장에 하면 시보라고 그래가지고 소장에 세균 과증식증이 있습니다. 그건 또 시보 치료를 공부해서 또 봐야 되거든요. 물론 공부해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걸로 보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12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메타에프라고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 속에 가젤이가 들어있습니다. 람노소스도 아까 얘기했던 복부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비피도박테리움의 롱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있습니다. 왜 이걸 가냐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아까 얘기했던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걸 나눠서 내용까지 잘 알고 쓰는 선생님 숫자는 메디칼에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일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로 말씀드릴 건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환자한테 쓸 건가, 우선 우리는 가젤이하고 롱검으로 치주질환을 좋게 한다 그러니까 잇몸하고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 메타에프가 더 적응증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모시스테인의 롱검,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한 논문이 쭉 호모시스테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장 검사를 할 때 2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김경철 선생님께서 유기산 대사 검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유기산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플루이드를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쁜 건 선생님이 감사해요. 병원에 가도 못 고쳤는데 여기 와서 제가 좋아졌어요.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일은 뭐죠? 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영양의 밸런스만 맞춰주는 거예요. 영양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뭐 4총산이 5총산이 하고